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보수적인 불교 국가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해변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광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고 광고도 요란하지 않으며 단지 숨겨진 비밀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드해 해변들은 자유의 낙원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금기 사항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20가지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누드 비치에서부터 독특한 문화혀가 얼얼할 정도의 매운 음식, 그리고 감히 누구도 쉽게 언급하지 않는 어두운 이면까지. 특히 마지막 20번째 사실은 여러분의 태국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아시아의 미소라 불리던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태국이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동남아 관광 거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의 특별한 지리적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태국은 지역의 심장이라 불리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접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태국은 단순히 지역의 환승지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관광 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매년 4천만 명에 달하는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인구와 맞먹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관광은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했는데, 즉 태국인들이 벌어들이는 5달러 중 1달러는 관광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화려한 호텔 체인에서부터 방콕 길거리의 팟타이 노점상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미 전설이 된 명소들도 많습니다. 에메랄드 사원과 활기찬 야시장에 있는 방콕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치앙마이와 이팽 등불 축제 푸켓 파타야 코사무이 같은 곳에서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그리고 밤새 이어지는 파티와 5성급 리조트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과 환영의 미소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로 수많은 함정들이 여러분의 꿈 같은 여행을 악몽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태국을 아시아의 관광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종교적 체험, 자연 탐험, 그리고 뜨거운 파티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곳.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셔서 태국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 없는 미소의 나라 태국에 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하나, 황금 사원의 왕국 태국에는 4만 개가 넘는 사원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곡선형 지붕을 가진 사원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 차오프라야 강변의 새벽, 사원 치앙마이의 이끼 낀 고찰들은 모두 여행객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특별한 점은 사원이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신앙과 삶의 방식을 의탁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현대적인 방콕 한복판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이 나타난다는 것. 설명하기 어려운 매혹적인 대비입니다. 두 남자는 여러 아내를 가질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는 태국의 전통이었습니다. 시암의 왕들은 수백 명의 부인과 후궁을 두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몽굿 왕은 80명이 넘는 아내와 8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가문 간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왕실뿐 아니라 전통 사회에서도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남성들은 여러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째 아내인 정실 부인을 두었고 그 외에 작은 아내 혹은 비공식적인 동반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 정실 아내는 가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작은 아내들은 남성의 명예나 자녀 출산 능력을 보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태국은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서류상 단 한 명의 합법적인 아내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아노이라 불리는 작은 아내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며 심지어 작은 아내 마을이 암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태국은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서류상 단 한 명의 합법적인 아내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아노이라 불리는 작은 아내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며 심지어 작은 아내 마을이 암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셋. 비밀스러운 누드빛이 잘 알려진 푸켓이나 코사무이 같은 천국 같은 해변 외에도 태국에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유럽인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누드비치가 존재합니다. 문화적 요인 때문에 공개적으로 홍보되지는 않지만 일부 리조트와 작은 해변에서는 누디스트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인데 보수적인 불교 국가 한가운데에도 이렇게 개방적인 공간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관광지도에서 정부가 누드비치를 홍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밀한 리조트와 외딴 작은 해변들이 존재하며 그곳에서는 누디스트들이 모든 제약을 벗어던지고 바다와 하늘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많은 여행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성스러움과 문화적 엄격함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동시에 자유분방한 오아시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러한 극적인 대비가 태국의 누드비치를 숨겨진 전설로 만들었으며 오직 모험심 강한 여행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태국이 랜드 오브 스마일스,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일까요? 온화하고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상상치 못한 대담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 넷.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 많은 이웃 국가들과 달리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문화, 언어, 종교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죠. 이러한 독립성이야말로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태국을 찾는 여행자들은 사원과 섬바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부심이 담긴 축제와 미소 속에서도 그 독립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태국의 미소는 무려 13가지나 된다.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 불리지만 이곳에 미소가 13가지 종류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즐거울 때의 미소, 부끄러울 때의 미소, 화가 나도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미소까지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친근하면서도 신비롭게 보입니다. 단순히 미소만으로는 그들의 속마음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여정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6.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수도. 태국인들은 수도를 크룽탭 마하 나콘 케룽탭 마하 나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전체 이름은 무려 168자에 달합니다. 이 이름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수도로 등재되어 있죠. 이름의 의미는 방콕을 천사의 도시, 위대한 보석의 장소라 찬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단순히 크룽탭, 즉 천사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7.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디보이의 천국 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토이, 즉 레이디보이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파타야, 푸켓, 방콕의 화려한 카바레쇼 무대에 등장하며 관광객들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태국 사회가 제3의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은 LGBT 커뮤니티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국에 와서 레이디보이 카바레 쇼를 보지 않았다면 진정한 문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없다. 8. 혀가 얼얼할 정도의 매운 음식. 태국 음식은 새콤한 마음, 달콤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톰얌의 강렬한 매운맛, 아삭한 솜탄 파파야 샐러드,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가진 팟타이까지 모든 요리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태국인들은 거의 매일 매운 음식을 먹는데 서양인 관광객들은 첫 숟가락만 맛봐도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강렬한 향신료의 힘이 태국 요리를 전 세계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든 비결입니다. 9. 송크란. 세계에서 가장 큰 물축제. 매년 4월 태국은 송크란 축제를 엽니다. 이는 태국의 전통 설날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전쟁이기도 합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도시는 온통 전쟁터로 변하고 노인부터 어린이,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가 물총과 양동이를 들고 웃음과 즐거움 속에 어울립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송크라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진정한 태국 정신, 개방적이고 활기차며 기쁨이 가득한 문화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 태국 마사지, 휴식이자 고문, 태국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태국 마사지입니다. 이는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치유법입니다. 일반적인 편안한 마사지와 달리 태국 마사지는 몸을 잡아당기고 비틀고 접고 지압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통해 근육을 풀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문 같다고 느끼지만 끝나고 나면 놀라울 만큼 상쾌해집니다. 전통 마사지 외에도 태국은 아로마 오일 마사지, 고급 스파, 그리고 논란이 되는 자유분방한 관광 서비스로도 유명합니다. 11. 왕실 숭배 문화. 태국에서 왕실은 특별히 신성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국왕의 초상은 집회학교 극장, 심지어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엄숙하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왕실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태국 문화에서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2. 길거리 음식의 천국. 방콕은 CNN이 선정한 세계 제1의 길거리 음식 도시입니다. 카오산 로드에서 짜뚜짝 시장까지 이어지는 골목마다 수백 가지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치구이, 망고, 찰밥, 매운 카레, 신선한 해산물 등등. 특히 가격은 놀라울 만큼 저렴합니다. 단 몇 달러로도 충분히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죠. 바로 이 스트리트 푸드가 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13. 튀긴 곤충. 독특한 별미. 태국에서는 귀뚜라미, 메뚜기, 전갈거미, 심지어 누에 번데기까지 튀겨 파는 노점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이지만 서양인 관광객들에게는 진정한 문화 충격입니다. 도리토스를 먹는 건 익숙하지만 방콕 거리에서 바삭하게 튀겨진 전갈을 씹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행자들이 이것을 태국에 오면 반드시 시도해야 할 독특한 여행 경험으로 삼고 있습니다. 14. 결혼 전에 사원에서 수도승 생활을 해야 했던 남자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 태국 남자들은 잠시 동안 사원에서 수도승 생활을 하기를 기대받았습니다. 목적은 평생 승려로 남기 위함이 아니라 인내심을 배우고 자기 절제를 익히며 가정을 위한 공덕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모들은 아들이 한 번도 가사, 애생이를 입어보지 않았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양인 관광객들에게는 커다란 문화 충격인데 파리나 런던에서는 결혼 준비가 턱시도와 반지라면
치앙마이에서는 승려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15. 툭툭. 독특한 교통의 상징 태국을 진정으로 경험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툭툭을 타봐야 합니다. 알록달록한 세 바퀴 차량이 방콕의 좁은 골목을 쌩쌩 달리며 특유의 엔진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하면서도 약간은 아찔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툭툭은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6. 피로 물든 푸켓 채식축제 채식축제라는 이름은 소박한 식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푸켓의 채식축제는 오히려 섬뜩한 자기 고행 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철갈고리를 뺨에 꿰고 칼을 혀에 관통시키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왜 채식축제에 피가 동반되는 걸까요? 태국인들은 고통을 견디는 행위를 통해 죄를 씻고 악기를 쫓아내며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두려워하면서도 놀라워합니다. 채소보다는 초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들로 더 기억되는 채식, 축제 말입니다. 17. 어두운 이면 파타야의 섹스 관광 방콕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파타야는 원래 조용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군이 휴양지로 몰려들면서 파타야는 급속히 동남아 최대의 섹스 관광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세계의 성수도라 불리며 수많은 홍등가 거리, 바 고고 클럽, 그리고 핑퐁쇼, 스네이크쇼 같은 충격적인 성인 공연들로 악명이 높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파타야는 무엇이든 가능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 수백 명의 여성이 손짓하며 손님을 부르는 모습은 매혹적이면서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거대한 어둠이 존재합니다. 위장된 성매매, 인신매매 여성과 미성년자의 착취 문제 말입니다. 태국 정부는 여러 차례 파타야 정화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섹스 관광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수입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이 직면한 아이러니입니다. 한쪽에는 미소의 나라 황금사원 축제의 이미지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라 불리지만 도덕적 스캔들과 범죄의 그늘이 드리운 파타야가 있습니다. 18. 불교 신자가 인구의 90% 이상, 태국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종교입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상좌부 불교를 믿으며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금빛 사원이나 거대한 불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인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모아 절하는 와이 가정마다 제물을 바치는 모습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불교는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교육, 문화, 자선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잠시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는 영적인 삶과 현대적 일상이 교차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침 일찍 방콕 거리에서 사람들이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광경을 보거나 오후에 치앙마이의 고즈넉한 사원에 들어서 숲속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결국 불교적 신앙이 태국의 온화함과 친근함을 지켜주었으며 이것이 바로 태국이 랜드 오브 스마일즈, 미소의 나라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 태국의 상징 코끼리 황금사원이 정신적 상징이라면 코끼리는 태국 역사와 국민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수호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코끼리는 전쟁에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운과 권력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태국 국기에는 흰 코끼리가 국가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코끼리는 문화와 관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원 속 불상 옆 전통 회화, 그리고 대규모 축제에서도 코끼리 형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관광객들이 엘리펀트 생추어리, 엘레펀트 생추어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관광용 코끼리 타기나 중노동에서 벗어나 구조된 코끼리들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인도적일 뿐 아니라 거대한 몸집이지만 온순한 동물과 가까이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의 원초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상징이 결합된 코끼리 덕분에 태국은 국제 관광객들에게 유일무이한 매력을 가진 여행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무. 귀신과 주술의 땅 태국은 푸른바다 황금사원 밤새 이어지는 파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오싹한 영적 세계로도 유명합니다. 태국인들은 귀신과 영혼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방콕의 고급 호텔조차 이 입구에 작은 혼령의 집을 세워 음식과 과일을 바치며 영혼이 해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주술 문화입니다. 부와 권력을 비는 불상부적부터 사람을 집착하게 만든다는 사랑부적까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판매됩니다. 암리다물의 시장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죠. 많은 이들은 이것을 검은 문이라 부르며 막강하지만 위험한 신비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 여깁니다. 서양 관광객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고층 빌딩과 넌사인이 반짝이는 현대적 방콕 속에서도 귀신 이야기 주술 저주를 절대적으로 믿는 태국인들을 보며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태국의 매혹적인 대비입니다. 여행자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동시에 누구나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밀을 품고 있는 나라. 태국 세계 관광 지도 속에서 오늘날 관광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싼 비용 까다로운 비자 폭력적인 뉴스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장벽을 세우는 동안 태국은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면 수백 달러를 쓰고 두꺼운 서류를 준비해도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어떤가요? 수십 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불과 몇십 분 만에 도착 비자 비사온 어리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 신속한 절차, 그리고 입국 순간부터 미소로 맞이하는 환영이 기다립니다. 소비 면에서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뉴욕에서는 소박한 한 끼조차 30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방콕에서는 단 2, 3달러면 길거리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푸켓의 4성급 호텔 가격은 로스앤젤레스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바다 전망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점 덕분에 태국은 두바이 발리와 함께 세계 관광의 황금 삼각지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바이가 호화로움으로 발리가 영성으로 주목받는다면 태국은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활기차고 저렴하며 친근하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곳. 세계 1위로 꼽힌 길거리 음식, 아시아 최고 수준의 나이트라이프, 그리고 랜드 오브 스마일스라는 브랜드가 여행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덕분에 태국은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한때 개발도상국이었던 태국은 이제 세계 관광 강국으로 도약한 반면 미국은 스스로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차갑고 화려한 뉴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활기찬 방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한 번은 꼭 태국에 가야 하는 이유. 뉴욕에서는 며칠 만에 지갑이 텅 비어버리지만 방콕에서는 미국의 스테이크 한 끼 값으로 일주일 동안 배부르게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호화로운 파티로 유명하다면 파타야와 푸켓도 그에 못지않게 활기차지만 훨씬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태국은 단순히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동안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방콕의 금빛 사원을 참배하고 점심에는 야시장을 거닐며 단돈 몇 달러로 팟타이와 혀가 얼얼한 톰얌을 맛보고 오후에는 코사무이에서 햇볕을 쬐거나 산호를 감상하며 다이빙을 즐기고
저녁에는 화려한 파티 거리에서 열기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으로도 고요한 영성과 폭발적인 감정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모든 국가가 이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바로 태국의 미소입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그 미소는 진심 어린 환영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상은 넓지만 인생에서 꼭 한번 발걸음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국, 랜드 오브 스마일스, 미소의 나라일 것입니다. 태국, 신성하면서도 자유롭고 소박하면서도 활기찬 나라. 이곳에서는 사원의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푸켓이나 파타야의 파티 음악 속에서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상적인 수치들, 비밀스러운 해변, 매운 길거리 음식 세계에서 가장 큰 물축제, 그리고 논란이 많은 어두운 이면까지 탐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태국은 세계 그 어디와도 다른 독특하고 다채로운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단 한 번 태국에 발걸음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치앙마이의 고대 사원에서 떠오르는 해돋이를 감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사무이의 비밀스러운 누드 비치에서 모험을 즐기시겠습니까? 혹은 단순히 손끝 안의 화려한 물 전쟁 속으로 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흥미로운 세계의 진실을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익숙해 보이지만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나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태국을 여러분의 must go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놓친다면 평생 아쉬울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